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국밥 그릇이 바닥을 굴렀다.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희뿌연 김을 내뿜었고 식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북적거리던 할매 순대국밥집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오직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숟가락을 멈춘 채 불안한 눈빛으로 소리가 난 쪽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과 금방이라도 노인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인 덩치의 사내가 대치하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셔츠 단추를 풀어헤쳐 문신을 드러낸 사내. 이 구역을 관리한다는 폭력 조직 흑호파의 행동대장 마동팔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깍두기를 구둣발로 지식이며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어이 영감탱이, 귀가 먹었어? 휠체어가 길을 막고 있잖아. 밥맛 떨어지게 시리 왜 좁아쳐진 식당에 휠체어를 끌고 들어와서 난리야. 마동팔의 고함 소리에 식당 주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지만 감히 말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박 회장은 튀어오른 국물로 얼룩진 맑은 점퍼를 무심하게 털어냈다. 그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눈앞에서 지저대는 광견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동팔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설명하기 힘든 깊은 심연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흥분한 마동팔의 눈에는 그저 노망난 노인네의 멍한 표정으로 보일 뿐이었다. 박 회장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식탁을 닦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자네, 음식을 함부로 다루면 벌을 받네. 그리고 이 길은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충분히 넓어. 그의 차분한 대꾸는 마동팔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마동팔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늙은이가 진짜 돌았나? 야, 니들 들었냐? 나보고 벌을 받는단다. 뒤에 서 있던 부하 서너 명이 낄낄거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마동팔은 얼굴을 붉히며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봐요 영감님,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라고. 곱게 밥 처먹고 갈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네. 그의 손이 노인의 멱살에 닿기 직전이었다. 딸랑?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렸다. 살벌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타이밍이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헐렁한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질질 뜨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부스스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한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모양새가 영락없는 동네 백수 건달이었다. 그녀는 식당 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하품을 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현. 겉보기에는 며칠 씻지대 않은 듯한 동네 노는 언니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맹수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현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빈자리를 찾으려는 척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이미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과 마동팔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외쳤다. 이모, 여기 순대국밥 특 하나요? 다대기 따로 주시고요. 그 뻔뻔한 태도에 마동팔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무대에 난데없이 나타난 불청객이 거슬렸기 때문이다. 마동팔은 잡으려던 노인의 멱살을 놓고 고개를 돌려 지현을 노려보았다. 앙? 뭐야 저 거지 같은 년은. 야, 너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되냐? 식당 안의 정적을 깬 지현의 주문 소리는 마동팔의 자존심을 긁었다. 하지만 지현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젓가락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동팔과 눈을 마주쳤다. 무심하고 건조한 시선. 그것은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밥 좀 먹읍시다.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입맛 떨어지잖아요. 순간 식당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구석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던 학생들조차 숨을 죽였다. 마동팔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감히 이 구역에서 그것도 흑호파 행동대장인 자신에게 저런 말을 내뱉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는 노인을 내버려 두고 지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육중한 체구가 바닥을 올렸고 위협적인 그림자가 지현의 식탁을 덮쳤다. 이 기지대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 지현은 물컵에 물을 따르며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명백한 비웃음이었다. 누구긴요. 밥 먹는데 시끄럽게 구는 덩치 큰 진상 손님이겠지. 아저씨, 거기 서 있으면 서빙하는 이모님 길 막히니까 좀 비키죠? 마동팔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연이 앉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수저통이 튀어오르고 물컵이 흔들렸다. 야,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그는 손을 들어 지현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마동팔의 손목을 잡는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동팔의 손이 닿기 직전 숟가락의 뒷부분으로 그의 손등,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마동팔은 감전된 듯 손을 부여잡고 뒤로 주춤거렸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신경을 건드리는 끔찍한 통증이 손끝에서부터 팔뚝까지 타고 올라왔다. 지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물을 마셨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멀리서 보던 사람들은 마동팔이 혼자 헛손질을 하다가 다친 줄 알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마동팔은 알 수 있었다. 방금 그 타격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확한 각도와 힘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친 속도는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독이 오른 눈으로 지현을 노려보았다. 이 인연이, 손 씻고 오세요. 밥 먹는 식탁에 더러운 손 올리지 말고. 지현이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장난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경고가 서려 있었다. 마동팔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대장이 여자에게, 그것도 숟가락 하나에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눈치였다. 자존심에 금이 간 마동팔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3단봉을 꺼내들었다. 쇳길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야, 문 잠가. 오늘 이년이랑 저 노인네 살아서 못 나간다. 마동팔의 지시에 부하들이 식당 출입구를 막아섰다. 공포에 질린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몰렸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만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지현에게 머물렀다. 왔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고 숨겨왔던 칼날이 드디어 칼집에서 나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현은 한숨을 푹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목을 좌우로 꺾으며 뻐근한 근육을 풀었다. 우두둑 뼈마디가 맞춰지는 소리가 났다. 밥 한 끼 먹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마동팔과 그 일당을 둘러보았다. 1대5, 좁은 식당 안, 그리고 지켜야 할 노인 하나. 전술적인 관점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마동팔이 3단봉을 지켜들고 지현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그의 고함과 함께 묵직한 쇠봉이 지현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일반인이라면 움츠러들거나 비명을 질렀을 상황. 그러나 지현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였다. 707 특수임무대대 전설의 미친 개라고 불리던 시절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지현은 상체를 살짝 틀어 마동팔의 공격을 깻잎 한 장 차이로 피했다. 쇠봉이 허공을 가르며 윙 소리를 냈다. 공격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지현의 발이 마동팔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마동팔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지현은 균형을 잃은 그의 멱살을 잡아채 그대로 옆 테이블로 던져버렸다. 와장창, 또다시 그릇들이 깨지며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음, 지현이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바닥에 나뒹구는 마동파를 뒤로 한 채 그녀는 남은 부하들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족복들이 몽둥이와 의자를 집어들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그들이 건드린 여자가 휠체어 탄 노인을 조롱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이라는 사실을. 식당 안의 공기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처절한 응징의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식당 안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마동팔이 테이블 위로 처박히려는 굉음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은 충격을 남겼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맹수의 꼬리를 밟은 듯한 위기감이 감돌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국밥 그릇과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마동팔이 신음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비틀었다. 그의 얼굴은 국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귀개하기 짝이 없었다. 이 미친년이! 마동팔이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섰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 구역을 지배하는 자신이 고작 추리닝 차림의 계집애 하나에게 내동댕이 쳐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보스의 분노를 감지하고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지현을 애워싸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 중 부두목격인 칼자국이라 불리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지연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이야,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노숙하다 온 것 같은데 약 먹었냐? 눈에 뵈는 게 없어? 그의 말에 다른 조직원들이 낄낄거렸다. 그들의 눈에 비친 지연은 그저 운 좋게 기습에 성공한 머리 빈 미친 여자일 뿐이었다. 낡아빠진 운동복,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는 그들의 편견을 부추기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어이 아다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본데 현실은 영화가 아니야.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또 다른 조직원이 비아냥거리며 지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여자가 힘 좀 쓴다고 설치는데 그러다 뼈 부러지면 시집도 못 가. 여기서 무릎 꿇고 오빠들한테 싹싹 빌면 얼굴만은 봐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이 쏟아졌다. 그들은 지현의 무력을 인정하기보다 그녀의 성별과 겉모습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우위를 확인하려 했다. 지현은 그들의 조롱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포위망을 무시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를 꺼내 박 회장의 점퍼에 묻은 국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뜨거운 거 튀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마동파를 집어던질 때와는 딴판으로 부드럽고 차분했다. 마치 손녀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듯한 다정함이었다. 박 회장은 지연의 손길을 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괜찮다. 헌데 괜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저놈들 말이 통하는 작자들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피하는 게 좋겠어. 그는 지연의 실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기에 걱정이 앞섰다. 전역 후 그녀가 겪었던 트라우마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 마세요. 밥 먹으러 왔다가 파리떼가 좀 꼬인 것뿐이니까요. 지연은 박 회장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는 휠체어를 안전한 주방 쪽 구석으로 밀어주었다. 이모님, 여기 영감님 좀 봐주세요. 그리고 물 좀 챙겨주시고요. 식당 주인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지연의 당당한 태도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그제야 몸을 돌려 자신을 둘러싼 사내들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태도는 조직원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자신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노인을 챙기는 여유라니. 그것은 그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종류의 모욕이었다. 마동팔이 피 섞인 침을 바닥에 퇴 뱉으며 고함을 질렀다. 야, 이 기집애가 사람 말을 똥구멍으로 듣나? 내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오늘 너 내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어주마. 지현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삐딱하게 서서 마동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귀찮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직장인의 권태로움 같은 것이 묻어났다.
아저씨, 말 참 많네. 시끄러우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죠. 밥값 물어내고 영감님한테 사과하고 조용히 꺼지면 없던 일로 해줄게요. 그녀의 제안에 식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폭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직원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다. 들었냐? 없던 일로 해준댄다. 야, 이거 진짜 꼴 때리는 년이네. 어디서 깡다구만 배워와가지고. 야, 우리가 누군지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흑호파라고, 흑호파. 이 동네에서 우리 이름 모르면 간첩이지.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 이름을 무슨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지연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흑호파? 뭐 동물원 호랑이 반상회라도 되나? 이름 촌스러운 건 둘째치고 하는 짓이 너무 양아치 같잖아. 쪽팔리지도 않아요? 그녀의 도발은 정확히 그들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을 밤의 황제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저 약자를 괴롭히며 우월감을 느끼는 하수구의 쥐새끼들로 보일 뿐이었다. 이 인연이 진짜 주둥이를 찢어 밝혀야 정신을 차리지. 칼자국이 욕설을 내뱉으며 지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는 지현을 힘으로 제압해 바닥에 꿀릴 생각이었다. 여리여리한 체구의 여자쯤은 한 손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지현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지현의 몸이 유령처럼 뒤로 빠졌다. 허공을 가른 손에 칼자국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당황하는 칼자국을 향해 지현이 싸늘하게 말했다. 옷 늘어나요. 브랜드는 아니지만 내가 아끼는 거거든요. 그녀는 짐짓 옷매무새를 다듬는 척하며 상대와의 거리를 조절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투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적 6명, 무장 상태 몽둥이 밉 3단봉, 민간인 피해 가능성 있음, 제압 시간 30초면 충분해. 마동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의자가 박살나며 나무 파칸이 사방으로 튀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대를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깡패들의 수법이었다. 야, 다 필요 없어. 전연 잡아. 반병신을 만들어서라도 내 앞에 무릎 꿇려. 그리고 저 휠체어 영감탱이도 같이 묻어버려. 보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조직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장난기는 사라지고 살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각자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거나 구석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닌 피를 보겠다는 의지였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식탁 밑으로 숨거나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뒷문도 조직원 한 명이 가로막고 있었다. 완벽한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하지만 그 쥐가 사실은 고양이라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지연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혈관을 데우기 시작했다. 전장의 기억, 화약 냄새,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순간의 긴장감.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네. 마지막 경고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번에는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다 못해 공포스러울 정도로 차분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나가면 병원 신세는 면하게 해줄게. 하지만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고 잠시 멈췄다. 그 침묵이 주는 압박감은 말보다 더 강력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칼자국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선공을 날렸다. 묵직한 쇠파이프가 지현의 머리를 향해 쇄도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맞는 순간 두개골이 함몰될 수도 있는 위력. 지켜보던 사람들이 눈을 질끈 감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깡! 둔탁한 타격음이 아닌 맑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렸다. 사람들이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현은 왼팔을 들어 쇠파이프를 막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쇠파이프가 날아오는 궤적을 읽고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파이프의 끝부분을 정확히 쳐내 궤적을 틀어버린 것이었다. 쇠파이프는 지현의 머리 옆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뭐야?
칼자국은 자신의 손에 전해지는 진동에 경악했다. 고작 젓가락 하나로 쇠파이프의 힘을 흘려보냈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지연은 당황한 칼자국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너무나 빠르고 부드러워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오른쪽 팔꿈치가 칼자국의 명치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헉! 숨이 턱 막히는 소리와 함께 칼자국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지현은 쓰러지는 칼자국을 내버려 두고 바로 옆에서 주먹을 날리는 다른 조직원의 팔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관절이 꺾이는 방향으로 비틀며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쿵! 육중한 사내가 바닥에 꽂히며 식당 바닥이 울렸다. 순식간에 2명이 제압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 4명이 남아있었고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마동팔은 눈앞의 광경을 보며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저 여자는 평범한 건달이 아니다. 싸움 좀 하는 운동선수 수준도 아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기술을 진짜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여기서 물러나면 흑호파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자신은 이 바닥에서 매장당할 것이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더욱 크게 소리쳤다. 뭐하고 있어? 한꺼번에 덤벼! 전현 죽여버려! 그의 외침에 남은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좁은 식당 안은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집기들이 부서지고 고함과 비명이 뒤섞였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지연의 움직임만은 고요하고 정밀했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하고 급소를 타벽하며 하나씩 적들을 무력화시켜 나갔다. 그녀의 추리닝은 땀 한 방울 젖지 않았지만 바닥은 이미 핏방울과 신음하는 사내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구석에 몰려있던 조직원 하나가 비열한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지현과 정면 승부를 하는 대신 타깃을 바꿨다. 아무런 방어 능력 없이 구석에 앉아있는 휠체어에 놓인 박 회장이었다. 이거나 먹어라. 그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박 회장을 향해 몸을 날렸다. 지현은 다른 2명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회장님! 지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소주병의 날카로운 단면이 박 회장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박 회장은 피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그 흉기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낯선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절도 있고 묵직한 기운을 뿜어내는 사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현의 반응은 초인적이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조직원의 멱살을 놓지 않고 그를 인간 방패처럼 휘둘러 소주병을 든 놈에게 던져버렸다. 우당탕 2 사내가 엉켜 넘어지며 박 회장의 휠체어 앞에서 멈췄다. 간발의 차이였다. 지현은 거친 솜을 몰아쉬며 박 회장 앞을 가로막았었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지금까지의 여유는 사라지고 오직 적을 섬멸하겠다는 살기만이 이글거렸다. 이제 봐주는 건 끝이다. 지현이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묶고 있던 머리끈을 스르르 풀었다. 긴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내려왔고 목덜미 아래로 흉터 자국이 살짝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의 흔적이 아닌 전장에서 살아남은 훈장이었다. 마동팔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존재를 건드렸음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지현은 천천히 재킷의 지퍼를 내렸다. 낡은 트레이닝복 안에는 땀 배출이 용이한 기능성 티셔츠가 입혀져 있었고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이 실루엣을 드러냈다. 그녀는 손목을 가볍게 털며 마동팔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또벅또벅 슬리퍼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날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 지옥을 보여달라고. 식당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지현의 살기 여린 선전포고에 마동팔과 남은 조직원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뒷걸음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동네 백수로 보였던 여자가 머리를 풀고 눈빛을 바꾸자 전혀 다른 존재로 변무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서리가 내린 듯한 한기가 감돌았다. 젠장, 뭐야 전현?
마동팔이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덤비면 죽는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식당 밖에는 구경꾼들이 스마트폰을 지켜들고 이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고,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흑호파 행동대장이 여자 하나에게 쫄아서 도망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이 뻔했다. 그것은 조폭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지연아, 그만하거라. 살얼음판 같은 대치 상황을 깬 것은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 회장의 낮고 중후한 목소리였다. 그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지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 옷은 빨면 그만이고 부서진 집기는 물어주면 된다. 네 손에 또다시 피를 묻히지 말아라. 저들은 그럴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지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회장을 보았다.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던 그녀의 눈동자가 박 회장의 온화할 시선과 마주치자 잠시 흔들렸다. 그 눈빛은 그녀를 3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방으로 데려갔다. 3년 전 서울의 어느 허름한 뒷골목,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지연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707 특수임무대대 코드명 발키리,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으로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그녀였다. 하지만 마지막 작전에서의 치명적인 실패, 동료의 죽음, 그리고 이어진 강제 전역은 그녀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독한 악몽이 되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다.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잠들면 전우들의 비명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녀는 손에 수면제 한 통을 쥐고 빗물에 젖은 채 떨고 있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의 노신사가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회장이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빗속을 뚫고 온 그는 더럽고 냄새나는 지연에게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다. 자네, 눈빛이 아직 살아있군.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눈빛이야. 지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동정이나 경멸이 아닌 인정과 존중이 담긴 눈빛이었다. 배고프지 않나? 나랑 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지. 그것이 시작이었다. 박 회장은 지현에게 밥을 먹이고 쉴 곳을 내어주었다. 그녀가 악몽을 꾸고 발작을 일으킬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지현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박 회장 역시 전쟁터에서 다리를 잃고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온 군 선배였다. 그는 지현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상처 입은 영혼을 보았던 것이다. 지현아, 힘은 칼과 같아서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험 있는 법이다. 네가 가진 힘을 분노를 위해 쓰지 말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 써라. 그때 비로소 너는 군인이 아니라 수호자가 되는 거다. 박 회장의 그 말은 지현을 다시 살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술을 끊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박 회장의 곁을 지키며 그의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했다. 겉으로는 툴툴거리는 백수 건달 행세를 했지만 그녀는 박 회장을 친할아버지,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 쓰레기들이 자신의 은인이자 구원자인 박 회장을 모욕하고 위협한 것이다. 다시 현재, 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회상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아닌 냉철한 이성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박 회장의 말대로 감정이 휘둘려 날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그녀는 프로였다.
상대를 제압하는 데 필요한 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전술이었다. 영감님 말씀이 맞아요. 똥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지현이 짐짓 힘을 빼며 말했다. 그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대충 정리하며 마동파를 보았다. 야, 덩치. 영감님 봐서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뼈 맞춰라. 나중에 후유증 오면 골치 아프다. 그녀의 태도 변화를 항복 신호로 받아들인 것일까. 마동팔의 얼굴에 다시금 오만함이 피어올랐다. 그는 지현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렸다고 착각했다. 게다가 때마침 식당 밖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끼익, 끼익.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식당 앞에 멈춰섰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강목,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마동팔이 은밀하게 호출했던 흑호파의 본대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순식간에 2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식당 입구를 가로막았고 좁은 식당 안은 검은 양복들로 가득 찼다. 봐줘? 누가 누굴 봐준다고? 마동팔이 기세등등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지원군이 도착하자 그의 비굴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악랄함만이 남았다. 그는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은 채 지현에게 삿대질을 했다. 야, 너 이제 진짜 끝났어. 내가 말했지?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고. 네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 인원을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새로 도착한 조직원들은 살벌한 기세로 지연과 박 회장을 포위했다. 그들 중에는 덩치가 마동팔보다 더 큰 거구들도 있었고 눈빛이 뱀처럼 교활해 보이는 자들도 있었다. 식당 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공포에 질린 일반 손님들은 구석에 몰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조용히 품속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지현이 그를 제지했다. 영감님, 전화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현은 박 회장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다. 믿어주세요. 라는 무언의 신호셨다. 지현은 포위망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25명 남짓, 좁은 공간, 다수의 무기 소지, 민간인 혼재,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지형 지물을 이용한 전술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동네 양아치의 말투가 아니었다. 마지막 경고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란스런 식당 안을 뚫고 모두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다. 그 톤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것은 군대, 그 중에서도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의 어조였다. 지금 즉시 무기를 버리고 식당 밖으로 퇴거해라.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노인에게 정중히 사과해라.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접근한다면 지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동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때부터는 민간인 폭행 사건이 아니다. 적대 세력에 대한 선멸 작전으로 간주한다. 뭐라짓거리는 거야. 마동팔은 지연의 갑작스러운 말투 변화에 당황했지만 곧 코웃음을 쳤다. 선멸 작전? 군인놀이 하냐? 인연이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야, 애들아, 전현 주둥이부터 뭉개버려. 저기, 형님. 새로운 조직원 중 한 명이 쭈뼛거리며 마동팔에게 속삭였다. 근데 저 여자 자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폼 잡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시끄러워. 밥 먹여줬더니 겁부터 집어먹어. 밀어버려. 마동팔의 고함 소리와 함께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선도에 선 사내가 야구방망이를 크게 휘둘렀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지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경고는 끝났다. 교전수칙, 알파브라보, 비살상 제한 모드 해제까진 아니고 전치 12주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현은 날아오는 야구방망이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방망이를 쥔 사내의 손목 안쪽을 파고들었다. 우둑,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사내의 비명이 터지기도 전에 지현은 그의 팔을 지렛대 삼아 몸을 회전시켰다.
그녀의 발 뒤꿈치가 뒤따라오던 다른 조직원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악!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단 한 번의 연계 동작으로 나가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지현은 쓰러지는 사내의 허리춤에서 야구방망이를 낚아챘다. 자, 수업 시작하자. 1교시는 주제 파악이다. 지연의 손에 쥐어진 야구방망이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휘두름이 아니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칼리 아르니스의 스틱 파이팅 기술이었다. 방망이는 정확하게 적들의 손목, 무릎, 정강이, 쇄골을 가격했다. 머리나 장기 같은 치명적인 급소는 피하되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시킬 만큼의 고통을 주는 부위들만 골라 타격하는 정밀함이었다. 내 손! 왁! 다리! 내 다리!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지현은 좁은 공간을 유령처럼 누비며 다수의 적을 농락했다. 식탁 위를 뛰어넘어 날라차기를 하고 쟁반을 방패 삼아 공격을 막아내며 젓가락통을 던져 시야를 가리는 등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20대 1의 싸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밀리는 것은 20명 쪽이었다. 그때였다. 혼전 중에 구석으로 밀려난 마동팔이 다시금 비열한 계략을 꾸몄다. 그는 부하들이 지현의 발을 묶어두는 사이 식당 주방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했다. 그의 목표는 뜨거운 육수가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었다. 저 년한테 저걸 끼얹어거리면 마동팔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주방 국자를 집어들었다. 끓는 육수를 퍼서 지현의 등 뒤로 뿌릴 생각이었다. 그것은 씻을 수 없는 화상을 입히는 끔찍한 테러 행위였다. 죽어라! 이 괴문 같은 년! 마동팔이 펄펄 끓는 국물을 퍼서 지연을 향해 뿌리려는 찰나 다탕!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굉음이 들렸다. 총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 같기도 한 묵직한 소음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마동팔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그의 손에는 국자 대신 피가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던진, 아니 쏘아보낸 무언가가 마동팔의 손목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격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나무젓가락이, 아니 쇠젓가락 하나가 시멘트 벽에 깊숙이 박혀 부르르 떨고 있었다. 누구냐? 마동팔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지현도 놀란 눈으로 젓가락이 날아온 방향을 보았다. 그곳엔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얌전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아니었다. 식당 입구 쪽이었다. 조직원들의 틈을 비집고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환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정장,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였다. 그녀의 뒤로 무장을 한 경찰 특공대 복장의 대원들이 소리 없이 진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그들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 즉 마동팔이 끓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녀의 인내심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감히! 지연은 들고 있던 방망이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동팔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이제 경고나 제압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기였다. 지금 그 국물 누구한테 뿌리라고 했지? 지현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올려나오는 것처럼 낮고 음산했다. 마동팔은 뒷걸음질 치다가 주방 조리대에 엉덩이를 찧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지현이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금부터 펼쳐질 광경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처절한 응징이 될 것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지연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마동팔의 코앞이었다. 공포에 질린 마동팔은 주방 싱크대를 등지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의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고통보다는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가 그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지현은 표정 없는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펄펄 끓는 붉은 육수가
바닥을 적시며 매캐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뜨거운 걸 좋아하나 봐? 지연이 나지막에 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마동팔은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마동팔의 멱살을 잡았다. 억센 사내의 힘으로도 풀 수 없는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그녀는 그를 가볍게 들어 올려 가마솥 쪽으로 밀어붙였다. 으아,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확 끼치자 마동팔이 비로소 비명을 질렀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지연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한테 뿌리려고 했을 때는 재밌었겠지. 막상 네가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 그게 바로 네가 괴롭혔던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야. 지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마동팔의 얼굴을 끓는 육수 표면에서 불과 한 뼘 거리까지 밀어넣었다. 뜨거운 수증기가 마동팔의 얼굴을 덮쳤다. 힉! 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눈을 질끈 감았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잔혹하지만 동시에 통쾌한 징벌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현은 그를 솥에 처박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목을 획 비틀어 마동팔을 식당 홀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쿵! 거구의 몸이 바닥에 처박히며 먼지를 일으켰다. 죽이는 건 너무 쉽지. 하지만 넌 그렇게 쉽게 편해질 자격이 없어. 지현은 쓰러진 마동팔의 어깨를 밟고 섰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입구 쪽에서 젓가락을 던졌던 검은 정장의 무리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흑호파의 잔당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두목이 당하는 모습을 보자 공포심이 오히려 맹목적인 분노로 변한 듯했다. 이 인연이 죽여! 다 같이 죽여! 구석에 있던 조직원 대여섯 명이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동시에 달려들었다. 이판사판이었다. 그들은 지연이 마동팔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노려 등 뒤를 공격하려 했다. 비겁하고 치졸한 수법이었지만 거리 싸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지켜보던 손님들이 뒤 조심해요! 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현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그녀는 고개만 살짝 숙여 첫 번째 칼날을 피했다. 서늘한 칼바람이 머리카락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공격해온 사내의 팔을 낚아채 자신의 어깨 너머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전하는 대신 상대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끔찍한 파열음이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끄악! 사내가 팔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지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제 타격이라기보다는 춤에 가까웠다. 달려드는 적들의 힘을 역이용하여 흘려보내고 중심을 무너뜨리고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707 특임대 시절 수많은 실전 대련을 통해 몸에 익힌 살상무술이 아닌 제압무술의 정수였다. 지헌은 놈들의 뼈를 부러뜨리는 대신 근육과 신경이 모여있는 급소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손날로 가격했다. 겉보기에는 가볍게 툭툭 치는 것 같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극심한 고통이 따랐다. 한 놈이 주먹을 휘두르면 손목 신경을 눌러 무력화시키고 발차기를 하면 허벅지 안쪽의 급소를 차서 주저앉혔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당황했다. 분명히 세게 맞은 것 같지 않은데 팔이 올라가지 않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연은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누비며 툭툭 건드렸다. 그것은 마치 고장난 인형들을 분해하는 기술자의 손길 같았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달려들었던 6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다음, 지연이 짧게 말했다. 식당 안에는 이제 서 있는 흑호파 조직원이 거의 없었다. 바닥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검은 양복들로 가득 찼다. 지현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치며 숨을 골랐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박 회장을 향해 찡긋 윙크를 보냈다. 영감님,
너무 시끄러웠죠? 이제 정리 다 됐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여자와 경호원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의 분위기는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절제된 동작,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귀에 꽂은 인이어 이어폰. 그들은 훈련받은 프로들이었다. 흑호파 조직원들이 길거리 싸움꾼이라면 이들은 정교군에 가까웠다. 선도에 선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지연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대단한 실력이군요. 민간인 치고는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지연의 목덜미에 있는 흉터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눈을 마주쳤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준 건 고맙지만 과잉 방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조폭들을 보며 혀를 찼다. 지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여자를 마주보았다. 과잉 방위? 끓는 물을 사람한테 부으려고 한 놈들한테 그게 할 소린가요?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죠? 그냥 구경꾼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연의 질문에 여자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마동팔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가장 가까이 있던 박 회장의 휠체어를 향해 몸을 날렸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죽어! 다 같이 죽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정장의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늦을 것 같았다. 회장님! 정장의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순식간에 박 회장의 휠체어 앞을 막아선 그녀는 달려드는 마동팔의 손목을 낚아채는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컥! 마동팔의 입에서 픽거품이 터져나왔다.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팔의 팔을 잡은 채 몸을 회전시켜 그를 공중으로 띄웠다. 그리고 중력을 이용해 바닥으로 매다 꽂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드럽게 받아주는 낙법 따위는 없었다. 시멘트 바닥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마동팔은 흰자위를 보이며 완전히 기절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조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현은 쓰러진 마동팔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아직 서 있는 흑호파의 나머지 잔당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더 할 사람? 지금 나오면 단체 할인해서 뼈 2개만 부러뜨려 줄게. 그 말 한마디에 남은 조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거나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전이 상실, 완전한 패배였다. 상황이 종료되자 정장의 여자가 박 회장에게 급히 달려갔다. 그녀의 태도는 공손하다 못해 절박해 보였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박 회장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뒤따라온 경호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동네에 힘없는 노인인 줄 알았던 박 회장에 대해 저런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다니? 사람들의 시선이 지현과 박 회장에게 집중되었다. 지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이제 그녀의 쇼타임은 끝났고 진짜 권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 회장은 덤덤한 표정으로 꿇어앉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김 실장, 너무 요란하게 등장했군. 조용히 밥 한 끼 먹으러 왔는데 말이야. 김 실장이라 불린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위치 추적 신호가 불안정해서. 그리고 이 일대는 치안이 좋지 않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내 보디가드가 누구인지 잊었나? 박 회장이 지현을 가리키며 웃었다. 김 실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지현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처음에는 그저 싸움 잘하는 민간인인 줄 알았지만 박 회장이 보디가드라고 칭하는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지현의 낡은 옷차림 너머에 있는 군인 특유의 기질을 감지했다. 자, 이제 정소를 좀 해야겠지? 박 회장이 차갑게 식은 눈으로 쓰러져 있는 마동팔과 조직원들을 훑어보았다. 감히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힘없는 시민들을 협박해?
내 오늘 이놈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노인의 호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사령관의 명령이었다. 식당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오는 경찰은 동네 지구대 순경이 아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식당 앞을 메웠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어지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안도해야 마땅할 경찰의 등장이었지만 식당 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무겁고 끈적하게 변해갔다. 마동팔과 조직원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고통스러운 표정 위로 묘한 안도감을 내비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살았다는 생존 본능과 함께 너희는 이제 죽었다는 비열한 승리감이 교차했다. 비켜! 다 비켜!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형사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의 형사 최 반장이 서 있었다. 그는 식당 안의 처참한 광경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흑고파 조직원들, 박살난 집기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지현과 휠체어의 박 회장. 최 반장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다. 이게 다 뭐야? 전쟁이라도 났어? 최 반장은 쓰러져 있는 마동팔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렸다. 이 구역의 실세인 마동팔이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해 있는 모습은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돌려 지연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그런 거야? 여자 혼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적개심이 가득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의지보다는 골치 아픈 일을 만든 원흉을 찾아내려는 짜증이 앞서 있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들이 먼저 흉기를 들고 노인과 시민들을 위협했고 저는 제압했을 때입니다. CCTV를 확인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녀의 말투는 논리적이고 정연했다. 하지만 최 반장은 코웃음을 쳤다. 정당방위? 사람이 10수명이 뻐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데 정당방위? 아가씨, 법이 장난인 줄 알아? 이건 특수상해의 폭력행위야. 최 반장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저 여자 수갑 채워. 그리고 저 휠체어 영감도 공범일 테니 같이 서로 연행해. 경찰들이 지연에게 다가오자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섰다. 잠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김 실장이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려 했지만 최 반장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어디서 공무집행방해야. 당신들도 한통속이야. 싹 다 잡아넣어. 그때였다. 식당 밖에서 또 다른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경찰들조차 길을 터주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흑호파의 진짜 우두머리 장두식이었다. 그는 고급 이탈리아 정장을 빼입고 손에는 값비싼 시가를 들고 있었다. 마동팔이 행동대장이라면 장두식은 이 지역의 상권과 공권력을 돈으로 매수한 회장님 놀이를 하는 진짜 악당이었다. 장두식은 껌을 씹듯 시가를 입에 물고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최 반장이 굽실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장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거 면목이 없습니다. 관리가 좀 소홀해서. 경찰이 조폭도목에게 고개를 숙이는 기가 막힌 상황. 식당 안의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이 동네에 썩어 빠진 현실이었다. 장두식은 최 반장의 인사를 무시하고 바닥에 쓰러진 마동팔을 발로 툭툭 찼다. 쯧쯧, 등신 같은 새끼, 밥값도 못하고 누워 자빠져 있기는. 그는 싸늘한 눈으로 지현을 훑어보았다. 네가 내 가게 영업을 망친 그 계집애냐? 솜씨는 제법인데 줄을 잘못 썼어. 여기서 나를 적으로 돌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나? 지현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조폭이 경찰이랑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니 나라꼴 잘 돌아가네. 당신이 이 쓰레기들의 대장인가? 그녀의 도발에 장두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지현의 얼굴에 내뿜듯 시가 연기를 뱉었다. 매캐한 연기가 지현의 얼굴을 덮쳤다. 말 조심해라, 아가씨. 나는 깡패가 아니라 사업가야. 그리고 너는 내 사업장을 박살낸 범죄자고. 장두식은 시선을 돌려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박 회장의 낡은 점퍼와 휠체어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 늙은이는 뭐야? 다리병신 주제에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남의 장사를 방해해? 그는 박 회장의 휠체어 바퀴를 구둣발로 툭 찼다. 휠체어가 휘청거렸다. 그 순간 지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박 회장을,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다 다리를 잃은 전쟁 영웅을 다리 병신이라고 모욕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었다. 김 실장 역시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박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마치 폭풍우 속의 바위처럼. 자네, 말이 지나치군. 박 회장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다리의 온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있는 법이네. 자네는 두 다리로 멀쩡히 서 있지만 영혼은 이미 시궁창을 기고 있구만. 박 회장의 일침에 장두식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감히 휠체어 탄 늙은이가 자신을 훈계하다니.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장두식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바닥에 던져 비벼 끄고는 박 회장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최 반장 뭐해? 당장 이놈들 끌고 가서 콩밥을 먹여. 내가 변호사 사서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최 반장이 호루라기를 불며 경찰들에게 명령했다. 체포해. 반항하면 테이저건 쏴도 좋다. 경찰들이 공봉과 수갑을 꺼내들고 지현과 박 회장을 향해 좁혀왔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무고한 시민을 덮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감히 경찰과 조폭의 연합 세력에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민간인 모드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했던가. 아니, 지금 이곳에서는 법이 주먹의 편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영감님, 지현이 박 회장을 부르지 않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저 쓰레기들이 회장님께 손가락질하는 꼴 더는 못 보겠습니다. 박 회장은 지현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제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 지현아. 때가 된 것 같구나. 썩은 환부는 도려내야지. 그 허락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반항기 어린 건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철하고 서늘한 지휘관의 아우라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손을 빼내며 마치 군복을 매무새하듯 옷깃을 여미었다. 최 반장이라고 했나? 지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최 반장을 꿰뚫듯 날카로웠다. 최 반장은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의 양아치 같던 여자가 아니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위압감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너 뭐야? 지금 경찰한테 반말하는 거야? 최 반장이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장도식 역시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허세 부리지 마라. 수갑 차고 나면 그 기세도 꺾일 테니까. 지현은 피식 웃었다. 수갑? 그래, 누군가는 차겠지.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닐 거야. 그녀는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은색으로 빛나는 얇은 금속 케이스였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 보였다. 식당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특수작전 지휘관의 신분증 아이디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훈장이 하나 박혀 있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현장 지휘권은 내가 가져간다. 지연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관할 경찰서장한테 연락해. 그리고 헌병대에도 지원 요청하고.
최 반장과 장두식은 멍하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을 바라보았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절대적인 금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검은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잠자던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최 반장은 지현이 내민 은색 케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번쩍이는 금속 패,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선명한 무궁화 마크와 계급장. 그의 눈이 침침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 중령 레프티넌트 커널 계급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동네 건달 여자가 영관급 장교라고? 하하하하. 최 반장은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과장된 몸짓이었다. 이 아가씨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만. 어디서 장난감 같은 걸 주워와서 사기를 쳐. 공문서 위조에 관등 사칭까지. 죄목이 하나 더 늘었네. 그는 지연의 손에 들린 신분증을 낚아채려 송을 뻗었다. 이리 내놔봐. 감식반에 넘겨서 위조 집회범 수준으로 털어줄 테니까. 하지만 그의 손은 신분증에 닿지 못했다. 지현이 손목을 가볍게 돌려 피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장난기를 완전히 거두고 있었다. 손대지 마. 민간인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장악하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브리핑과 작전 지시로 다져진 지휘관의 발성이었다. 장두식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야, 최 반장, 쫄지 마. 요즘 인터넷에서 저런 거 몇만 원이면 만든다더라. 딱 봐도 미친 이야기 헛소리하는 거잖아. 그냥 수갑 채워. 장두식의 말에 힘을 얻은 최 반장은 표정을 이그러뜨리며 소리쳤다. 그래, 어디서 경찰을 능멸해. 당장 저 여자 잡아. 경찰 2명이 곤봉을 들고 지연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이었다. 지연의 뒤에 서 있던 김 실장과 정장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경찰들 앞을 가로막으며 벽을 쳤다. 김 실장이 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최 반장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체포하려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나 덤비는 겁니까? 최 반장은 김 실장의 신분증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 경호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단순한 사설 경호업체가 아니었다. 국가기관, 그것도 군 최고위층과 관련된 조직이었다. 이게 무슨... 최 반장의 입이 딱 벌어졌다. 상황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지연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신분증 케이스를 탁 소리나게 닫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목에 걸려있던 얇은 군번줄을 꺼내 밖으로 내보였다. 2개의 인식표가 찰랑거리며 서늘한 금속성을 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최 반장과 장두식을 똑바로 응시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및 기밀작전 수행팀장 예비역 중령 이지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속과 계급은 식당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707.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전설적인 부대. 테러 진압과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인간 병기들의 집합소. 그곳의 팀장이자 중령 출신이라는 말은 그녀가 걸어다니는 살상 무기라는 뜻과 같았다. 거짓말! 여자가 무슨 707이야! 장두식이 애써 부정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여자가 보여준 무시무시한 전투력, 그리고 국방부 경호팀의 호의. 모든 정황이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미친 여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급의 괴물이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지연은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믿기 싫으면 확인해 줄게. 지금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서 내 군번 조회해봐. 그 전에 하나만 묻자. 그녀는 시선을 최 반장에게 고정했다.
경찰 공무원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군 고위 관계자와 예비역 장교를 불법 체포하고 협박했다. 이거 군 형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거 알지? 민간법정보다 군사재판이 훨씬 엄격하다는 것도 알 테고. 최 반장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그는 중심을 잃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군사재판, 헌병대,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단순한 폭행 시비인 줄 알고 뇌물을 준 장두식의 편을 들었을 뿐인데 일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상황이 역전되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조폭들과 경찰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오히려 시민들이 웅성거리며 지현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707에?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었어? 대박이다. 저 깡패들 이제 다 죽었네. 핸드폰으로 촬영 중이던 사람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 영상이 퍼지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두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웃기지 마. 군인이면 다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예비역 나부랭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뒤춤에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다시 꽉 쥐었다. 공권력이고 나발이고 일단 저 여자를 쓰러뜨리고 튀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야, 다들 뭐해? 전현 잡아. 경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 두목의 고함 소리에 반사적으로 무기를 들고 다시 지연을 향해 움직였다. 최 반장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멈춰, 이 미친놈들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흑호파의 잔당들이 지연을 향해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다. 지연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 짐승들이군. 그녀는 뻣뻣해진 목을 좌우로 꺾으며 몸을 풀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김 실장에게 짧게 명령했다. 김 실장, 회장님 보호해. 여기 청소는 내가 직접 한다. 김 실장이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며 외쳤다. 충성, 알겠습니다. 그 경례 소리는 지연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했다. 지연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이제는 제압이 아니었다. 적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선멸의 시간이었다. 707 특임대 시절 발키리라 불리며 전장을 누비던 그녀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다. 전환, 위치로. 지연이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을조렸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이자 적들에게 보내는 장송곡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조폭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타깃일 뿐. 식당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팽창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은 여기까지였다. 와! 괴성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이성을 잃은 흑호파 조직원 10여 명이 좁은 공간에서 동시에 쇄도했다. 칼, 쇠파이프, 강목, 흉기들이 허공을 가르며 살벌한 궤적을 그렸다.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다리가 굳어버렸을 상황. 하지만 지현의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적들의 움직임은 프레임 단위로 쪼개졌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쇠파이프의 궤적, 오른쪽에서 찌르고 들어오는 칼날의 각도, 정면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자의 호흡.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뇌에 입력되었고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만 번 반복했던 전술 알고리즘이 즉각적인 해답을 도출해냈다. 거리 2m, 12시 방향 타깃 1, 흉기 소지, 3시 방향 타깃 2, 하단 공격 예상, 우선순위 무장 해제 및 관절 파괴. 지현이 움직였다. 그것은 사람이 달리는 것이라기보다 압축되었던 스프링이 튀어나가는 듯한 폭발적인 탄력이었다. 가장 먼저 달려들던 조직원의 턱이 허공으로 들렸다. 지현이 그의 품으로 파고들며 쏘아 올린 팜 스트라이크, 장저치기가 정확히 턱 밑 급소에 꽂힌 것이다.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고목나무처럼 쓰러졌다. 쓰러지는 사내를 방패 삼아 지현은 몸을 회전시켰다.
오른쪽에서 날아오던 쇠파이프가 동료의 등에 퍽 하고 꽂혔다. 당황한 적의 빈틈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파이프를 쥔 자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우지끈, 건조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터졌다. 지연은 부러진 손목에서 떨어진 쇠파이프를 공중에서 낚아챘다. 이제 무기는 그녀의 손에 있었다. 타격 개시. 그때부터 식당은 처절한 응징의 무대로 변했다. 지연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는 자비가 없었다. 그녀는 몽둥이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펜싱검처럼 정교하게 찔러 넣거나 짧게 끊어쳤다. 탁, 억, 퍽, 으악. 타격음과 신음소리가 정확한 박자로 교차했다. 정강이, 무릎, 손목, 쇄골.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전투불능 상태로 만드는 부위들만 골라 타격하는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다. 이 괴물 같은 년이. 뒤쪽에 있던 조직원 3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포위 공격이었다. 지켜보던 김 실장이 조심하십시오 라고 소리칠 뻔했다. 하지만 기우였다. 지연은 바닥을 박차고 테이블 위로 뛰어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날린 360도 회전 발차기가 3명의 얼굴을 연달아 강타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나 영화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묵직한 타격이었다. 와장창, 쿵. 3명의 거구가 동시에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장두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과 30초, 컵라면 하나가 익기도 전에 짧은 시간이었다.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었다. 지현은 숨소리조차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그러나 춤을 추듯 우아한 동작으로 흑호파를 도륙하고 있었다. 뭐야? 너 정체가 진짜 뭐야? 장두식은 뒷걸음질 치다 식당 벽에 부딪혔다. 공포가 분노를 집어삼켰다. 남은 조직원은 이제 2명뿐. 그들조차 겁에 질려 칼을 든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지연은 손에 든 쇠파이프를 짤랑 바닥에 던져버렸다. 무기가 없어도 충분하다는 오만함이자 자신감이었다. 아까 말했잖아, 707이라고. 지연은 천천히 남은 2명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지연의 눈에는 슬로우 모션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2 사람의 손목을 동시에 잡아챘다. 그리고 교차시키며 서로의 머리를 박치기 시켰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2 사람은 쌍둥이처럼 동시에 기절해 바닥으로 무너졌다. 이제 서 있는 건 장도식 1명뿐이었다. 식당 안에는 바닥에 쓰러진 20여 명의 신음소리와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 지현의 발소리만이 들렸다. 최 반장은 이미 구석에 처박혀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경찰로서의 권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잃어버린 채였다. 지현은 장두식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장두식은 잭나이프를 들고 있었지만 찌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압도적인 극의 차이. 사자와 토끼가 마주한 듯한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너 가까이 오지 마.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장두식은 횡설수설하며 허공에 칼을 휘저었다. 권력자들의 이름을 대며 위협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다. 지현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서늘해서 장두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네 앞에는 내가 있으니까. 지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장두식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손에 들린 잭나이프가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지연은 맨손으로 칼날을 쳐내 무장 해제를 시킨 뒤 장두식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렸다. 80kg이 넘는 거구가 지연의 한 손에 의해 공중으로 부양되었다. 컥! 장두식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지연은 그를 들어 올린 채 박 회장의 휠체어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짐짝을 던지듯 바닥에 패대기 쳤다. 쿵! 장두식은 박 회장의 휠체어 바퀴 앞에 볼품없이 엎어졌다. 흙투성이가 된 명품 정장, 터진 입술, 공포에 질린 눈빛,
밤의 황제라 불리던 자의 처참한 몰락이었다. 지현은 장두식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그리고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과해. 짧지만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장두식은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살기 위해 굴복했다. 목소리가 작다. 지현이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장두식은 엉엉 울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악랄했던 동네의 폭군이 힘없는 휠체어 노인 앞에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진정한 사이다.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다. 박 회장은 무표정하게 장두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현에게 손짓했다. 됐다 지현아. 더러운 피 묻히지 마라. 지현은 그제야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꼼꼼히 닦았다. 마치 오물을 만진 것처럼. 상황 종료. 지연이 나지막이 선언했다. 그녀는 뒤돌아 최 반장을 바라보았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최 반장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히익하며 딸꾹질을 시작했다. 자, 이제 진짜 경찰이 올 시간이야. 당신 말고 진짜 법을 집행할 사람들 말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유리창이 진동할 만큼 거대한 소음이었다. 군용 헬기였다. 그리고 뒤이어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버스 옆면에는 선명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헌병대, 밀리터리 폴리스. 지현은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으며 박 회장에게 미소 지었다. 회장님, 이번에는 좀 크게 벌어진 것 같네요. 뒷수습이 귀찮으시겠습니다. 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허, 늙은이 심심할까봐 재롱 한번 거하게 부렸구나. 걱정 마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만든 게 인맥 말고 더 있겠느냐. 지현과 박 회장, 그리고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서 있는 그곳은 폐허가 된 식당 아니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바닥에 깔린 악당들의 신음소리가 그들의 승리를 찬양하는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압도적인 무력, 그리고 정의로운 응진, 이것이 바로 지현이 그리고 박 회장이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 힘이었다. 두두두두두, 헬기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가까워졌다. 식당 유리창이 심하게 떨렸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젓가락들이 미세하게 춤을 췄다. 식당 밖 도로는 이미 거대한 흙먼지 폭풍에 휩싸였다. 헬기에서 내리는 레펠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착착착 리듬을 맞춰 들려왔다. 전원, 위치 확보, 민간인 통제하고 출입구 봉쇄해. 확성기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활짝 열렸다. 들어온 이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헌병, MP라는 흰색 완장을 차고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건장한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 기세는 동네 조폭이나 부패한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겼다. 식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최 반장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헌병들에게 다가갔다. 아니 여부시오들, 여기는 민간구역이야. 군인이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줄 알아? 관할 경찰서장 허락은 받았어?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긁어모아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쥐새끼처럼 떨리고 있었다. 선두에 선 헌병장교 대위 계급장은 최 반장을 본체만 채했다. 그는 선글라스를 낀 채 최 반장을 짐짝처럼 밀치고 지나갔다. 최 반장이 볼품없이 바닥에 둥글었다. 헌병 대위는 똑바로 걸어와 지연 앞에 섰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특임대장 대위 김철수, 이지연 중령님의 호출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현장 통제권 인수하겠습니다. 지연은 가볍게 답례했다. 수고했어, 김대위. 상황은 보시다시피 개판이야. 민간인 폭행, 특수 협박,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장두식과 마동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국가 유공자 및 예비역 장성에 대한 모욕죄 추가. 예비역? 장성?
김대위의 눈이 커졌다. 지연은 말없이 뒤로 물러나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묵묵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식당 주인이 떨면서 내준 식은 차였다.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헌병 대위를 넘어 그 뒤에 서 있는 모든 군인들을 아우르고 있었다. 김대위라고 했나? 박 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김대위는 박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감전된 듯 몸을 굳혔다. 군 생활을 하며 교범이나 역사책 혹은 국방부 청사 로비에 걸린 사진으로만 봤던 전설적인 인물. 헉! 김대위는 당황하여 선글라스를 벗어던지고 허리가 부러질 듯 90도로 꺾으며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커졌다. 충성 박진석 대장님을 뵙습니다. 대장, 제너럴, 사성장군, 대한민국 군 계급의 정점.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멈췄다.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던 조폭들도 구석에 처박힌 최 반장도 심지어 숨죽여 지켜보던 식당 손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휠체어 탄 힘없는 노인이 포스타라고? 장두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덜덜 떨며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쳐다보았다. 말도 안 돼. 그냥 동네 독거노인인 줄 알았는데 대장? 장군?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탔다. 자신이 휠체어를 발로 차고 다리병신이라고 욕했던 그 노인이 한때 대한민국 육군을 지휘했던 참모총장 출신의 전설적인 군인이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살 행위였다. 박 회장, 아니 박진석 예비역 대장은 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그는 요즘 사람들은 쓰지도 않는 그 투박한 전화기를 열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렸다. 뚜루루 뚜루루 통화 연결음이 스피커폰을 통해 적막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네, 장관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 중후하고 권위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현직 국방부 장관이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경악했다. 장두식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오줌이 바지를 적시는 줄도 모르고 멍하니 박 회장의 입만 바라보았다. 김 장관, 나 박진석일세. 아이고, 총장님,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국방부 장관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깍듯하게 전임자를 대우했다. 건강은 무슨, 밥 한 끼 먹으러 나왔다가 봉변을 당했네. 내 훈장받은 가슴팍에 조폭 나부랭이가 침을 뱉더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놈들이 감히? 전화기 너머에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장관의 분노가 수화기를 뚫고 나올 기세였다. 거기다 관할 경찰이라는 작자는 조폭 편을 들며 나한테 수갑을 채우려 하질 않나. 허허,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다리까지 바쳤는데 고작 이런 꼴을 보자고 살아남았나 싶어 씁쓸하네. 총장님, 당장 위치 말씀해 주십시오. 기무 사령관이랑 경찰청장, 아니 대통령님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감히 총장님을... 아닐세, 그렇게까지 요란 떨 것 없어. 이미 내 보디가드이자 아끼는 후배인 이 중령이 정리는 대충 했네만. 뒤처리가 좀 깔끔해야겠어. 자네가 신경 좀 써주게. 싹 아주 뿌리까지 뽑아서 다시는 이런 버러지들이 양지를 활보하지 못하게 말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그 일대 깡패 새끼들은 물론이고 유착된 공무원들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부탁하네. 끊겠네. 뚝, 통화가 끝났다. 식당 안은 죽음보다 더한 침묵에 잠겼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장두식과 최 반장을 내려다보았다. 자네들, 내 누군지 물었었지. 박 회장은 휠체어 옆에 걸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번쩍이는 금장 지휘봉과 별 4개가 박힌 모자였다. 그는 모자를 천천히 머리에 썼다.
순식간에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이 되살아났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32대 참모총장 박진석이다. 최 반장은 그대로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공포의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장도식은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찍기 시작했다. 피가 흘러내려도 멈추지 않았다.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아니, 살려난 주십시오. 제발,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그의 비굴한 외침이 식당을 울렸지만 박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다. 힘이라는 건 말이다. 박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자 장도식의 울음소리가 또 그쳤다. 약한 자를 짓밟고 군림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야. 너희 같은 놈들로부터 약한 자를 지키라고 존재하는 거지. 너희는 그 힘을 착각했어. 그리고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할 거다. 박 회장은 김대위에게 손짓했다. 치워라. 냄새난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위는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전원 체포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끌고 가. 반항하면 즉결 처분해도 좋다. 헌병들이 달려들었다. 조폭들은 반항은 허녕 제발로 기어서 호송 차량으로 가고 싶어할 지경이었다. 장도식은 2명의 헌병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박 회장을 향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장군님,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박 회장은 이미 그에게서 시선을 거둔 후였다. 그의 눈은 이미 부서진 식당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주인 할머니와 겁에 질린 학생들을 향해 있었다. 지현이 박 회장 곁으로 다가왔다.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박 회장은 쓴 웃음을 지었다. 시원하기는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래도 우리 지현이가 날아다니는 걸 보니 옛날 생각나고 좋더구나. 그때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그들이었지만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 짝, 짝. 그 소리는 삽시간에 식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장군님 만세! 특전사 언니 만세!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험악했던 폭력의 현장이 순식간에 감동의 무대로 바뀌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영감님, 아니 장군님, 몰라봬서 죄송해요. 이 늙은 게 미쳤지. 박 회장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아닙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식당 수리비랑 피해 보상은 제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오늘 장사는 이걸로 끝내고 좀 쉬시지요. 지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진짜 힘의 모습이었다. 억압이 아닌 보호, 공포가 아닌 존경.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김대위, 지연이 헌병대위를 불렀다. 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 쓰레기들 넘기고 나면 흑호파 본거지랑 장도식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 사채 사무실 리스트 싹 뽑아와 오늘 밤 안으로 전부 급습한다. 지현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 꼈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다시는 자라지 않는 법이니까. 그녀의 말에 김대위는 물론 뒤에 서 있던 헌병들의 눈빛에도 전의가 불타올랐다. 오늘 밤 이 도시의 어둠을 지배하던 세력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박 회장이 휠체어를 돌리며 말했다. 가자, 지현아. 2차전은 네가 지휘해라. 나는 뒤에서 구경이나 하마.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각하. 지현이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이자 박 회장이 껄껄 웃었다. 두 사람은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시민들의 환호 속에 식당을 빠져나갔다. 등 뒤로 들려오는 조폭들의 절망 섞인 비명소리가 그들의 퇴장을 장식하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그날 밤 도시의 어둠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찢겨나갔다. 박 회장의 전화 한 통이 불러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국방부 장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즉각 움직였고 군경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전광석화처럼 꾸려졌다. 목표는 단 하나, 흑호파와 그 배후 세력의 완전한 뿌리 뽑기였다. 지현은 김대위가 이끄는 헌병 특임대와 함께 선봉에 섰다. 그녀는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김대위가 건네준 검은색 전술조끼를 걸쳤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흑호파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 성매매업소, 고리대금 사무실 등 주요 거점 8곳이 동시에 타격 목표로 지정되었다. 진입! 지연의 짧은 무전 신호와 함께 작전이 개시되었다. 쾅! 굳게 닫혀있던 불법 도박장의 철문이 특수 장비에 의해 종이장처럼 뜯겨나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과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자 도박에 열중하던 사람들과 조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다. 뒷문으로 도망치려던 조직원 2명이 지현과 마주쳤다. 그들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지만 지현을 보자마자 다리가 얼어붙었다. 낮에 식당에서 벌어졌던 전설은 이미 그들 사이에서도 공포의 괴담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비켜! 한 명이 억지 용기를 내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뻔했다. 지현은 가볍게 몸을 틀어 쇠파이프를 피한 뒤 로우킥으로 상대의 허벅지를 강타했다. 억! 사내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곧골아졌다. 다른 한 명은 지현이 주먹을 쥐는 신용만 했는데도 제풀에 주저앉아 손을 들었다.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알바입니다. 비굴한 목소리가 텅 빈 뒷골목을 울렸다. 이런 장면은 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그동안 공권력을 비웃으며 법 위에 군림하던 흑호파의 제국은 진짜 힘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장부와 컴퓨터, 현금 다발이 압수되었고 줄줄이 엮인 조직원들이 굴비 엮이듯 호송차에 실려갔다. 그야말로 일망다진이었다. 한편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마동팔과 장도식은 서로 다른 방에 갇혀 있었다. 평소라면 뒷돈을 받은 형사들이 들어와 커피를 타주며 노닥거렸겠지만 오늘 들어온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저승사자라 불리는 특수부 검사였다. 장두식 씨, 당신이 믿던 백들이 전화를 안 받죠? 검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장두식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관할 서장, 구청장, 심지어 지역구 의원까지 아무도 당신 전화를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장두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려 했지만 컵을 엎질러 버렸다. 당신이 건드린 박진석 회장님, 그분이 누군지 이제는 알았겠지. 그분 전화 한 통에 지금 청와대까지 난리가 났어. 당신 뒤를 봐주던 놈들은 지금 자기 목숨 챙기느라 당신을 꼬리 자르게 하느라 바쁘다고. 검사의 말은 장두식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제가 다 불겠습니다. 뇌물 준 장부, 비자금 계좌 싹 다 넘기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장두식은 무너져 내렸다. 의리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살기 위해 자신과 연루된 공무원, 정치인들의 이름을 줄줄이 불기 시작했다. 취조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 반장은 수갑을 찬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경탈 인생도, 아니 그의 인생 자체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뉴스 채널마다 속보가 쏟아졌다. 휠체어 노인 폭행하려던 조폭, 알고 보니 상대가 전직 육군참모총장? 707 특임대 출신 여성, 맨손으로 조폭 20명 제압, 영화 같은 응징. 군경 합동작전, 거대 조폭 흑호파 와회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특히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영상 속 지연은 숟가락과 젓가락만으로 조폭들을 제압하고 마동파를 참교육하는 사이다 그 자체였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와, 저 언니 뭐냐?
걸크러쉬 미쳤다. 저게 진짜 707의 힘인가? 국뽕 차오른다. 할아버지 포스 봐라. 휠체어 앉아서 눈빛만으로 제압하네. 경찰들 쫄아서 구경만 하는 거 싫어냐? 군인이 답이다. 사람들은 지현과 박 회장을 국민 영웅으로 추앙했고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을 맹비난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붙였다. 여론을 의식한 사법부는 흑호파 조직원들에게 전례 없는 중형을 예고했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줄줄이 파면되거나 구속되었다. 그동안 흑호파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상인들과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할매 순대국밥집은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성지순례를 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사람들은 가게 입구에 응원 쪽지와 꽃다발을 두고 갔다. 박 회장은 약속대로 가게 수리비의 10배가 넘는 위로금을 전달했고 지현은 몰래 다녀가며 할머니의 건강을 챙겼다. 아이고 처자, 아니 중령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게가 살았어.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꾹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지연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할머니, 저 그냥 동네 백수예요. 중령은 무슨, 국밥이나 한 그릇 더 주세요. 깍두기 많이요. 그녀의 너스레에 식당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며칠 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박 회장은 지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박 회장은 휠체어를 창가로 돌려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지현아, 이번 일로 내 얼굴이 너무 알려졌다. 괜찮겠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은둔 생활을 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던 그녀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염려한 것이다. 지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숨어서 산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힘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걸요.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바랐던 길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아름답지만 썩은 것을 도려낼 때는 과감하게 뽑아야 하는 법이지. 너는 이제 진정한 수호자가 된 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흘렀다. 지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피로 물든 살인 기계의 손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소중한 것을 지켜낸 훈장과도 같은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보였다.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졌던 PTSD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곳에서의 호출일 것이라고, 혹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이 사회의 또 다른 악이 그녀를 부르는 소리일지도 몰랐다. 여보세요? 지연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뉴스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부모가 국회의원이라서. 지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또다시 관력을 등엎은 악의 냄새였다. 그녀는 박 회장을 쳐다보았다. 박 회장은 이미 짐작했다는 듯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다녀오거라는 무언의 승낙이었다. 지현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주소 찍어 보내세요. 상담비는 국밥 한 그릇이면 됩니다. 지현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그 어떤 갑옷을 입은 장수보다 든든해 보였다. 악인들에게는 공포를, 약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다크 히어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삭막하고 어두웠던 뒷골목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흑호파가 사라진 거리는 몰라보게 활기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더 이상 보호비를 뜯길 걱정 없이 웃으며 장사를 했고 학생들은 어두운 골목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다녔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롭게 단장한 할매 순대국밥집이 있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입구에는 시민 안심 지킴이 집이라는 작은 현판이 붙어 있었고 식당 한편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국밥을 나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대신 넉넉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지연은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깍두기를 씹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예전에 늘어난 트레이닝복이 아니었다. 깔끔한 검은색 세미 정장에 활동성 좋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제법 번듯한 직장인의 태가 났다. 그녀의 가슴에는 희망수호재단 현장 지원팀장 이지현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어이, 이 팀장, 밥 먹었으면 일해야지.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박 회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색도 훨씬 좋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재단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다.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투덜거렸다. 아, 영감님, 아니 이사장님, 점심시간은 좀 지켜주시죠.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지현의 등짝을 쳤다. 녀석, 말대꾸는 여전하구나. 신고 들어왔다. 이번엔 좀 골치 아픈가냐. 학교폭력인데 가해자 아버지가 꽤 힘있는 로펌 대표라더구나. 지현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밥을 먹던 동네 백수의 눈빛이 아닌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로펌 대표라. 법을 잘 아는 놈들이 법을 악용하면 더 재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네요. 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박 회장과 함께 수많은 청소를 해왔다. 가정폭력범, 악덕 사채업자, 스토커, 법망을 피해 약자들을 괴롭히던 이들이 지현의 참교육을 받고 갱생하거나 감옥으로 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는 패잔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악몽을 걷어내주는 수호자였다. 식당을 나서려던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거 아세요? 저 이제 수면제 없이도 잘 잡니다. 박 회장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다. 네 얼굴이 말해주고 있잖니. 다녀오거라. 다치지 말고. 지연은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바쁘게 걷고, 누군가는 사랑을 속삭였다. 지연은 그 평범한 풍경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멀리서 검은색 승합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부하들, 아니 동료들이 차 안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차에 타기 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내려 마치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 독자, 시청자와 눈을 맞추듯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자신만한 미소가 번졌다. 세상에는 여전히 쓰레기들이 많아.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옷을 입고 점잖은 척하며 약자들을 짓밟는 놈들 말이야. 사람들은 그걸 현실이라고 부르며 체념하곤 하지. 네가 참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야 라고 말하면서. 지연은 카메라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하지만 기억해, 바위는 죽어있는 돌덩어리지만 계란은 살아있는 생명이야. 그리고 그 계란이 바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계란이 아주 단단한 강철이 되거나 바위가 부서질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야. 내가 보여줬잖아. 휠체어 탄 노인을 무시하던 놈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녀는 주먹을 들어 보였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주먹이었다. 힘은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소중한 걸 지키라고 있는 거지.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아니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고 있나? 두려워하지 마. 진짜 힘은 네 마음속에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니까.
지연은 윙크를 하며 손가락으로 구독 버튼이 있을 법한 허공을 가리켰다. 내 이야기가 시원했어? 꽉 막힌 속이 좀 뚫렸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나의 또 다른 활약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정의구현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승합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하여 도로 위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울림을 주고 있었다. 악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악에 맞서는 용기가 존재하는 한,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그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가?